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의 권민정입니다. 2023년 개묘년이 밝았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지나가고 이제는 검은 토끼의 해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풍부한 정보를 드려서 여러분께 또 풍성한 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해 기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 월간 서울경제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늘 애써주시는 분이 있죠. 박창윤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는 꼭 우리 원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 되세요. 네, 이 시기가 되면 좀 많은 전문가님들께 또 이러한 이야기 물어봅니다. 증시 전망 빼놓지 않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올해 국내 시장 전망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당장 오늘과 일주일 앞도 모를 것 같은데 올해의 전망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는 뭐 상저하고 상고하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저였었죠.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작년에 정초가 생각이 나요. 첫 단추를 잘못 깨어서 상당히 어렵게 한 해가 풀려갔었죠. 정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도 혁명 사건이 터졌었고,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 블랙홀 관련된 부분도 그랬죠. 있었고, 근데 올해는요 다행히도 첫 단추는 잘 깨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날이 1월 4일인데요. 네. 이틀 연속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그래도 시장 기분 좋게 한 해 첫 단추를 잘 깨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상저하고로 어느 정도 1분기를 저점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한 해로 저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1분기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이슈도 마무리가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를 이제 어느 정도 마지막으로 패드에서 금리 인상 이 부분도 마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심 올 하반기에는 이제 24년도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계단식으로 작년처럼 뭐 저가 아니라 네. 올해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고 올라가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렇네요. 상저하고로 보죠. 네, 좋습니다. 상저하고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정말 미끄럼틀, 롤러코스터와 같은 이 내려감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좀 계단식으로 올라가길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좁혀서 여쭤보자면 또 1분기의 흐름이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1분기를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분기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 어느 정도 실적 모멘텀 공백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되었지만 IT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실적 모멘텀은 큰 폭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도 조 단위의 적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런 IT 비수기 속에서 이런 실적 모멘텀이 큰 폭의 공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 코로나 이 부분도 올해 1월, 2월을 고점으로 어느 정도 좀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중국 소비 관련된 이런 주요 소비주들도 작년 4분기에 이어서 중국 셧다운이 있었죠. 그리고 올해 1분기 중국 코로나 이런 확산에 따른 두려움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좀 안 좋을 거라고 일정 부분 예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1분기를 저점으로 어느 정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주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1분기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올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IT의 공백, 즉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는 실적의 추정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금 최악을 지나간다고 하는 중국 코로나 관련된 이러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중국 소비주들은 1, 2월 달을 저점으로 어느 정도 3월 달, 4월 달 계단식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시장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IT 쪽은 좀 더 숫자로서 확인이 필요한 한 3, 4월 달 정도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최소한 정초 그리고 1, 2월 달까지는 중국 소비주들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네요. 네, 조금 더 상반기 1분기로 좀 좁혀보자면 1분기를 저점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주목해봐야 될 섹터로서는 일단 필수 소비재와 중국 소비주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또 리오프닝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소비주들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걱정과 우려를 아는 채 시작된 2023년입니다. 그래도 증시 빠르게 좀 V자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은 앞서 일단 1월 4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주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거든요. 일단 법안 자체가 이 투자 세제에 대해서 좀 확장을 시켜놨고 또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 3%, 뭐 SK 하이닉스 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에 관련돼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개인적으로 이런 그 정부 세액공제 발표에 따른 어느 정도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오늘 좀 큰 힘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장에서도 보면 테슬라와 애플이 정초부터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는 저가 매수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당장은 4분기 실적과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은 부진할 수 있지만 주가는 이러한 부분을 한 2개 분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선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올 하반기 이런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정초부터 어느 정도 저가 매수를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렇게 강하게 가고 정초부터 반도체가 움직인 건 저는 수급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냥 심플하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빈집? 빈집이요? 네, 빈집. 네.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거는 너무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사실 12월 초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실적 추정치가 대략 마이너스 한 4천억대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2월 중순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8천억. 12월 말 되니까 1조 넘게 적자가 4분기에 날 수 있다. 그리고 1월 초 되니까 1조가 아니라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될 수 있다. 기사 봤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 추정치가 12월 초만 하더라도 대략 한 9조 원대에 이르렀거든요. 한 9조 6천억, 8천억까지도 봤어요. 12월 중순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8조 2천억. 그리고 12월 말 되니까 이게 한 7조 원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실적 추정치가 12월 말 그리고 1월 초에 7조 원인데 잠정 실적 발표 이 부분도 진행이 되겠지만 현재 5조 원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전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이 10조 8천억이었으니까 그 부분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IT주 반등은 분명히 반가운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4분기 실적이 깨졌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1분기까지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늘의 반등 분명히 기쁘기는 하지만 완전히 여기서 바닥을 잡고 돌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뭔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반도체 저점 얘기하는 게 올해 2분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웨이퍼 투입량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투입을 하고 나서 반도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대략 한 10주 정도 걸려요. 이런 부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작년에 재고 조정 얘기가 4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적게 투입하는 시기가 작년 11월, 12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았었을 때 실제 이 부분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나오는 시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2월, 3월은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기 실적까지는 부진할 거고 실제 온기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반도체 적게 들어가면서 생산량 줄여들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기가 2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요소점 2분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의 그 타이밍은 2분기 실적이라도 우리가 좀 추정이라도 해보고 뭔가 분위기라도 느낄 수 있는 3월달, 4월은 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결론적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정초부터 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은 좀 반갑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일단 맞을 매는 맞아야 되고 올해 한 3월이나 4월 정도 이런 반도체나 그 IT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보자라고 좀 저는 약간은 투자 의견을 좀 미뤄두고 싶어요. 그때까지는 일단은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자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주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 더불어 또 관련 섹터와 종목들의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시장의 이 화두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미중 갈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최근에 이 G2의 갈등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 1위인 경제 대국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올해 더 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은 변수라기보다는 시장에서 이제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제 미국 중국 대립이 그리고 서로 간은 이제 그 세계 G2 간의 이런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은 나타났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뭐 반도체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사실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너클래커 신세였었죠. 네. 그런 상황이고 올해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좀 더 격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작년에 이제 IRA 법안이나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경제하기 위한 치포 이런 그 관련된 뭐 법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문제는 좀 더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영향은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사실 꾸준히 시장에서 제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일정 부분 출렁임은 있지만 분명히 지금은 오히려 지통하는 갈등보다는 세계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패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연준 피벗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더 증시에서는 미친 영향은 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더욱더 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일단은 올해가 매크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정점이 올해 1분기, 2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올해 좀 더 격화한다라는 우려 속에서 이 전망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 상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이 갈등으로 인해서 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가 역시나 반도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반도체, 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들 어떻게 흘러갈까요? 반도체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최근에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하지만 지금 분명히 감익 구간 들어섰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영업이익 14조 8천억 정도 기록을 네. 했고요. 3분기에 10조 8천억 기록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뭐 5조 원대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언제쯤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이라고 보았었을 때 우리가 선행지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의 스팟 가격.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디램 익스체인지나 우리가 이런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디램 스팟 가격이 언제쯤 턴할 것인가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반도체의 이런 턴하는 시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2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보면요. 작년에도 뭐 1분기가 저점이다, 2분기가 저점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 왔었죠. 그리고 실제 3분기, 4분기 넘어가다 보니까 당시에 반도체 재고 조정으로 대한 이슈 때문에 네. 22년이 아니었어. 23년 보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결국 지나고 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일단은 타겟 자체는 2분기로 보고 있고 작년에 11월이었죠. 네.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TSMC 이렇게 강하게 맞습니다. 매수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 이런 부분이 싹 유입이 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올 상반기 내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저는 반도체 지금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그렇다고 지금 완전히 턴하는 긍정적이지도 않게 일단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6개월, 1년 이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올 상반기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길게 봐서는 지금 사서 모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 자체를 쪼개시는 분들은 1, 2월 달이 아니라 그 판단을 3, 4월 달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글로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2분기 저점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3, 4월에 또 확인되는 지표들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또 궁금한 것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아니겠습니까? 또 국내 반도체들은 어떤 한 해로 흘러갈까요? 반도체 IT 소부장이 정말 투자 공백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분명히 IT 소부장 업체들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좀 지나고 있지만 이런 최악은 지나가는 국면에서 오히려 이런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IT 핸드셋 이런 업체들은 투자 발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오히려 PER 자체가 5배, 6배, 많게는 기판 업체들은 한 3배, 4배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좀 좋은 네.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여의도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PER 6배 이하 종목들 이렇게 쭉 스크리닝해서 한 30여 종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5종목이 IT였고요. 그 중에서 많이 떨어졌네요. 10종목 이상이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뭐 테크잉을 비롯한 이런 후공정 오사트 업체뿐만이 아니라 PSK라든지 관련된 이런 주요 전공정 장비 업체들도 쭉 포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좋다. 그리고 싸다 하는 부분 자체는 나타나 있고 이런 투자 공백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 온 가운데 확실하게 이제 TSMC 쪽에서 지금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쪽에서 콜 받았던 이런 그 파운드리 관련된 이런 주요 비메모리 업체들이 네. 오히려 지금 비메모리 업체들이 아니죠. 엔드 고객단이죠. 네. 그 고객단이 이제 확실히 삼성으로서 이제 좀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삼성 파운드리 쪽에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을 인해서 놓고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 두산 테스나를 비롯한 네페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고 그리고 여타 이런 소재 부품 관련해서는 하나마이크론이나 월덱스 같은 실적으로서 확실히 좀 뒷받침되는 종목이나 원익 QNC 같은 이런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G2 갈등은 이제 또 기술 패권 전쟁으로 변화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야 할 분야가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G2 패권 관련돼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또 중국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이 또 G2 간의 패권 경쟁에 따라서 사실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IRA 법안 나왔을 때도 당연히 미국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이런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2차 전지가 크게 또 흔들리기도 했었죠. 자동차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쪽이 바로 태양광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태양광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폴리실리콘이라고 해서 태양광 업체의 쌀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폴리실리콘부터 이를 이제 뭉쳐서 인곳 그리고 웨이퍼 그리고 이를 통한 셀, 모듈, EPC 단까지 이렇게 태양광 밸류체인이 있는데 최소한 60% 이상은 중국이 다 점유를 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렇군요. 폴리실리콘에 대략 한 65% 정도 점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인곳 웨이퍼 단까지 넘어가게 되면 한 90% 이상이 중국 업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을 만약에 지금 견제를 하게 되었을 때 이쪽을 통해 가지고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제 우리 한국 업체 중에서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는 OCI 같은 이런 OCI. 태양광 업체일 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그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로서 지금 우리가 태양광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작년 2분기부터 관련되어서 수혜를 봤었고 실질적으로 IRA 보조금 관련된 지급이 되는 네. 이러한 부분이 올해 시행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관련돼서 미국 내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IRA 지원책이 나온다면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수혜 섹터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OCI 이야기해 주셨고 하나솔루션? 네. 네,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네요.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는 쪽은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이쪽이 셀 모듈 단 유럽 쪽.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네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그렇군요. 그쪽이 유럽 쪽이고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이제 뭐 인권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유럽에서도 당연히 그와 관련돼서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 자체를 좀 공격적으로 밝혔었고 IRA 법안 이전에도 지금 G2 간의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그렇겠군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주목할 섹터 태양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깊은 갈등이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작년 2월에 발발이 돼서 이제 10개월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장기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좀 올해는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올해는 좀 끝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이제 좀 장식이 돼야 될 텐데요. 좀 이제 좀 종식이 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었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오히려 휴전이나 종전을 빨리 원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는 좀 더 얻어낼 것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치적으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러시아가 좀 종전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좀 더 반대가 이런 됐군요. 부분을 반대를 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끝나봐야 끝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초부터 갑자기 자살 드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날렸죠. 저도 그 사진 이미지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인지는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림도 선물 상자 예쁘게 그려놨더라고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이쪽에 자살 드론을 보내는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 러시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을 좀 뭔가 끝내고 싶기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핵전쟁이라든지 이런 최악의 사태까지만 가지는 않는다면 시장에서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전쟁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던 이런 에너지 가격 그리고 뭐 곡물 가격 이러한 부분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시에 뭐 사료 관련주 그리고 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네. 방산 관련된 주요 종목들 이런 쪽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너무나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았었을 때 너무 큰 변수로 보기보다는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상수로 보고 있고요. 이쪽이 끝나면 증시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빠질 게 없겠다 하는 부분에서 네. 같이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년 한 해는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 뭐 곡물 가격, 망상주, 재건주까지 해서 정말 급등의 테마가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올 한 해는 그렇게까지는 테마 형성이 안 될 수 있다. 어쩌면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유럽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급등을 했을 때가 작년 8월경이었어요. 네.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게 러시아 쪽에서 이제 PNG 이런 천연가스가 이제 파이프를 타고 넘어가는 게 피가 파이프거든요. 그렇군요. 그쪽을 통해서 넘어가는 거고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쪽에서 유럽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스관을 잠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그로 인해서 작년 8월 달에 올겨울 추우면 어떡하지? 그리고 재고가 바닥이야 이러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네. 그게 이제 다시 정상화되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뭐 세계 3대 곡창지대니 뭐 이러면서 급등을 했었던 부분, 곡물가 네. 이런 부분도 정상화되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테마로서 움직였었던 이런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단은 좀 재료 소멸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될 섹터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기계 쪽은 네. 이제 전쟁 끝나게 되면 재건을 해야 되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니까 네. 오히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전쟁 관련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게 자주국방, 네. 나오면서 방산 쪽 그리고 앞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식량 안보 관련돼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 이쪽이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건설 기계 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현대 에버다임을 비롯한 데모, 해인 이러한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쪽이 사실은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수혜다 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변수가 많고요. 네. 그리고 정초부터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건 올해 정도면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셨던 분들은 정초부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왜? 러시아가 자살 드론 날리면서 아직까지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기대감만을 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만만치가 않더라 하는 거를 정초부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가스관을 잠그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 에너지 위기가 불거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빠질 수 없겠는데 이 새해에는 또 기후 변화 규제 내용도 예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내용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특히 유럽 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기존에 파리 기후 변화 협약 나왔었을 때 관련해 가지고 이전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이겠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EU 텍소노미, 그러니까 텍소노미가 기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친환경 그린 쪽으로 들어가는 그린 텍소노미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LNG 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원전 쪽도 이쪽에 포함을 시키면서 뭔가 에너지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을 예고를 했었죠. 올해 가장 또 얘기가 되고 있는 쪽이 유럽 쪽에서는 또 탄소세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탄소세. 예, 탄소세 도입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그쪽이 사실은 뭐 결국 이런 거죠. 탄소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우리가 물품을 수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탄소에 대한 국경세를 우리가 매기겠다 하는 부분이 탄소세거든요. 네. 근데 실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부분은 올해 10월 달에 이런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26년부터나 시행이 된다고 아직 해요. 남았네요. 많이 네. 남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치는 뭐 산업이 뭐 수소 관련주나 그리고 철강이나 그리고 뭐 시멘트 관련 뭐 이런 한 6개 정도 이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실제 시행되는 시기가 2026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그 어느 정도 정책의 변화와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 테마나 이런 섹터별로 움직임은 따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가 작년만큼 핫하게 시장을 반응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거의 전 업종이 다 빠졌거든요. 네. 그중에서 유일하게 올라온 업종이 바로 에너지 업종, 에너지 섹터. 네. 그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올라왔었던 삼천리가 기억나거든요.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삼천리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올라갈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삼천리 하면 그냥 머릿속 스치는 게 자전거죠. 네.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삼천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게 본사인지 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사인지 사무소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실도. 그렇죠. 네. 여의도에 있으니까요. 네. 그때 갈 때마다 보는데 삼천리 이거 보면서 맨날 출퇴근하는데 이거 보고 삼천리를 샀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하는데 네. 삼천리가 자전거 업체가 아니라요. 서울 그 한국가스공사에서 네. 가스 받아가지고 인천이나 수도권 쪽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도시가스 사업자거든요. 네. 이런 서울권 쪽, 가스. 그렇죠. 네. 서울가스도 있고 네. 그 인천 쪽이 주로 많이 들어가요. 인천에 많이 인천이랑 들어요? 수도권.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작년 엄청 핫하게 반응이 나왔었는데 올해 그 정도까지 반응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저는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요. 회의적이에요. 네.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에너지 섹터 다 떨어졌지만 에너지만 올라왔다. 에너지만 올라왔죠.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주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 대응 전략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가 유틸리티 이렇게 네. 토탈에서 같이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 얘기할 때 연초부터 두들겨 맞은 게 한전, 한국전력. 그랬죠. 그렇죠. 네. 산업부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그 상승률에 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죠. 킬로와트 시당 뭐 한 13원 정도 이번에 인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였기 때문에 당시에 한전이 거의 한 10% 빠졌어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가격 그대로 동결시켜버리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초반 분위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관련주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만약에 종목이 있다면 네. 저는 올해는 작년에 워낙 산이 높았기 때문에 네. 안 볼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래도 대장은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대장이죠? 삼천리. 삼천리. 네, 다시금 삼천리. 삼천리. 네. 돌고 돌아 삼천리인데 네. 팬놈 또 패는 느낌으로. 네. 가는 놈도 계속 가는 거고.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러한 종목은 또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을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체크는 해보자. 다만 전 바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눌림목에 좀 더 많이 빠지면. 빠지더라도 오히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향이 되지 않을까. 워낙 밑에서 워낙 가파르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주는 저라면 지금은 담지는 않겠다. 아직은 좀 담지 않겠다. 아직은 담지는 않고 지금까지 못 사신 거면 아예 안 사는 게 낫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규 접근은 피해라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에너지주 대응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정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면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급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화장품을 많이 가는 모습이고 요즘 들어서는 또 OTT 관련주들 기대감 많이 받고 게임주들도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현재 어떤 상황이죠? 11월, 12월 달 들어서 이렇게 한 10월 이후죠. 작년 4분기부터 시장은 빠질 때 오히려 올라왔었던 섹터가 바로 이제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반도체 빈집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특히나 이제 반도체 빈집 관련돼서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었던 쪽이 화장품주라고 볼 수가 있는 쪽이죠. 하지만 사실 이러한 부분을 좀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중국 관련된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올해 1분기에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섹터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코로나 지금 얘기를 할 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트리플 데미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병인 팬데믹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팬데믹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이어서 이제 이런 독감 그리고 호흡기 질환까지 이게 한꺼번에 와버리는 트리플 데믹이 올 겨울에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표 자체도 이제 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스리슬쩍 기존의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를 좀 폐기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놓고 보면 추위가 꺾일 때쯤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하루에 뭐 몇백만 명이 걸리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통계 발표가 없기 때문에 또 믿을 수도 없지만 네. 알 수는 없지만 믿을 수도 없지만. 이런 부분이 한 1, 2월 달 정도에 우리가 좀 고점을 찍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놓고 보면 이런 중국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도 1, 2월 달에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오히려 2분기부터는 지금 YOY로 전 기저효과도 있고 올해 지금 1분기의 저점으로 안 좋아지는 최악을 지나는 부분이라면 네. 한 6에서 8% 정도 올라오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올해 1분기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타이밍을 잡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섹터별로 좀 전략을 달리 짜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화장품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화장품은 저는 쇼커버 성격이 강하다고 봐요. 오히려 쇼커버, 네. 수국 요인, 네. 빈집. 네. 근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코로나가 풀렸어요.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한국산 화장품을 많이 소비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중국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작년 6월경이었나요? 그때 이제 그 온라인 행사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많이 팔리는 화장품 1위부터 40위까지 딱 체크를 해봤는데 40위권 안에 한국 화장품 한 종목도 없어요. 아, 그 하나도 광군제 행사였나요? 광군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 경쟁력을 좀 많이 잃었다 하는 부분 자체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저 유럽 이런 뭐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프레스티지 라인 쪽은 그쪽에 뺏겼고요. 그리고 중저가 라인 때는 중국 로컬에 뺏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니스프리 매장도 아모레퍼시픽에서 중국에서 절반 이상 철수를 했죠. 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차이나 리오프닝 때문에 화장품주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빈집에 따른 수급적인 요인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화장품은 좀 끝물이라고 봐요. 아, KVT 열풍은 이제 좀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다. 부분은 끝물이라고 보고 있고, 이해하시군요. 네, 오히려 기회 요인을 찾아볼 수 있는 게 확실히 정책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쪽과 지금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쪽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미디어 콘텐츠 쪽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K 드라마, 네. K 팝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러한 쪽이 글로벌하게 지금 잘 먹히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아카데미 상에서도 수상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 지금 현재 그 한국산 드라마 이런 부분이 OTT에서 조금씩 방영이 풀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상당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K 드라마 관련해 가지고는요 추가로 들어갈 원가는 제한적이에요. 왜? 이미 수년 전에 드라마 다 찍어놨잖아요. 그렇네요. 라이브러리에 쌓여 있죠. 맞네요. 예를 들어서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이미 원가는 들어가고 수년 전에 이렇게 라이브러리에 쌓여놨다면 이제 중국과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 공급을 하게 되었을 때 돈 벌리만 남았어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 없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런 쪽과 그리고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하게 먹힌다는 게 지금 확실하게 입증을 한 K-팝 관련된 엔터사들 엔터 쪽 네. 이런 쪽은 분명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앞에서 이제 화장품과는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앞에서 게임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게임 쪽도 이번에 외자판호 발급을 하면서 넷마블 등 관련된 종목들이 뭐 하루에 20%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좋은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번 외자판호가요. 1년 6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이벤트라면 우리가 연속성 있게 이런 게임주가 이제 중국에 풀리기 시작하는 거고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서 게임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21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이고 이게 비정기적으로 또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그게 또 오히려 안 네. 좋은 요소군요.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게임주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때 무조건 게임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할 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섹터별로 하나하나씩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 물론 중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은 이제 뭐 PCR 전수 검사한다고 하니까 PCR 관련된 종목들, 네. 뭐 이런 뭐 나노엔텍이라든지 뭐 진 시스템이나 뭐 이런 쪽 이 테마성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뭐 그러한 종목 외에도 뭐 이런 LCC 관련된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 관련된 네. 이런 주요 종목이라든지 네. 또 여행주라든지 외인 카지노나 면세점 이러한 쪽은 오히려 또 이런 쪽에서도 기회 요인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섹터별로 좀 종목을 전략을 달리 가져가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별로 대응을 잘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군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1분기 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가운데 섹터별로 투자 전략을 좀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뭐 여행과 항공, 카지노는 좋은 흐름 그리고 또 특히나 미디어나 엔터주들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중국 내 확진자 폭증하는 와중 속에서도 또 입국 제한 조치 해제가 되면서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LCC 관련주들 좀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국가들이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계감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금 코로나가 다시금 시작이 되면서 경계감의 규제를 또 다시 강화를 했어요. 이런 양상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또 미쳐질까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그렇네요. 방향성은 맞아요. 분명히 코로나도 이제 중국도 안 거죠. 한 번씩은 다 걸려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집단 면역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진핑 3기 집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완전히 틀어막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통계 발표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집단 면역 쪽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점을 찍는 시기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금 뭐 몇백만 명씩 이렇게 나타나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찬바람이 꺾일 때쯤 고점을 친다고 본다면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1월에서 2월 고점 이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적으로 본다면 결국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분명히 최악의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각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비자 발급 이런 부분을 중단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최근에 또 보면 하루에 뭐 수천만 명씩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밀라노에서 중국인 입국자들 전수검사해봤더니 3분의 1이었다. 그 다음 비행기에서는 절반이 코로나 걸렸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빠질 것이고 근데 방향성은 맞고 중국이 열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또 올라올 것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이런 변동성은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아랫방향이 아니라 결국 윗방향으로 즉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런 공포에 사서 오히려 나중에 그렇군요. 희망에 파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임해보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1, 2월 달 이런 정점을 지날 때 1, 2월 달 사가지고요. 이게 풀려간다고 하는 그냥 3월 달 이때 3, 4월 달에 그때 팔면 되지 않을까. 네. 좀 이런 좀 심플한 투자 전략으로 이쪽을 바라보시고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팔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방향성은 또 위드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일 때 오히려 사자를 권해주셨습니다. 그 사자의 섹터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과 약간은 좀 중립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쪽을 말씀드렸죠. 일단은 좀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게 전 화장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중립으로 생각을 하는 쪽은 게임주. 이쪽은 한번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네. 한 번씩 크게 튀는 부분이죠.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든 안 되든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리 찍어놨던 드라마나 그렇네요. 관련된 이런 미디어 콘텐츠 쪽은 상당히 제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쪽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런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가장 그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단으로 볼 수 있는 쪽이 가장 피해가 컸었던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런 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나오죠. 네. 가장 긍정적, 가장 부정적, 그리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는 가운데 중립, 그리고 좀 그 안에서도 중립과 긍정 가장 좋은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뭐 이러한 종목들 쭉 나오는 부분이라서 줄세우기 쭉 해드리면 가장 좋게 보는 쪽은 엔터, 네. 미디어, 콘텐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순위로 보고 있는 쪽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소비 주종의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네. 그리고 이런 음식료까지 음식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립으로 보는 쪽은 게임주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될 쪽은 수급적인 영향이 화장품. 가는 화장품 네. 좀 이런 식으로 좀 줄세우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발 코로나 이슈에 좀 대응해야 될 섹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가 펼쳐진 것처럼 굉장히 네. 섹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섹터별로 많은 분들이 또 종목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탑픽 종목들이 있으면 하나씩 꼽아 주시죠. 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시청자분들은 네. 결국 뭐 사라는 뭐 얘기냐? 사라는 거야? 탑픽이 뭐야? 네, 그럼 네가 바라봤을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저는 하나하나 좀 그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엔터 쪽에서는 최근에 JYP가 신고가 났다가 조정이 나올 때 뭐 YG의 지금 양현석 대표가 다시 컴백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뉴진스가 잘 나간다 하면서 뭐 하이브 네. 그리고 YG 엔터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이브 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죠? 뉴진스. 좋아하시나요? 노코멘트 할게요. 방탄은 군대 가는데 뉴진스. 뉴진스 그러니까 방탄의 하하, 빈자리를 지금 뉴진스가 채워가고 있는 쪽이고요. 네. 사실 제가 왜 노코멘트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냐면 멤버가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근데 주식쟁이가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최근에 뭐 디토 12월 달 나왔을 네, 때 1위를 디토. 찍었고 네. 이번에 OMG 나왔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정말 주식쟁이시네요. 뭐 그런 부분은 오히려 또 머릿속에 박히는데 네. 몇 명이고 이름이 뭐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요 진짜 그들만의 그 문화 컬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관련해 가지고는 하이브 엔터 쪽에서는 좀 탑픽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는 앞에서 라이브러리 가장 강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CJ ENM과 네.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쪽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항공 관련되어서는 특히나 이제 LCC 업체 좋게 네.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에어가 15개 분기 만에 4분기 흑자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고 하죠. 그렇게 본다면 LCC 업체에서 가장 영업 레버리지가 큰 제주항공이 탑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B737 관련돼서 이제 그 단일 기종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관련돼서 영업 레버리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제주항공 이쪽을 탑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카지노 면세점 쪽에서는 일단 카지노 쪽에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GKL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파라다이스 아닌가? 왜 그렇죠? 파라시티도 있고 파라다이스 시티. 예, 시티도 역시나 있고 큰 게. 네, 복합 네. 쇼핑몰이나 규모 경제 이런 네.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쪽에서는 호텔신라 빼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동안에 이제 모텔신라라는 비아냥을 많이 얻었었잖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주가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네. 비아냥을 얻었다면 올해는 또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또 호텔신라 이런 쪽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즈는 중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개인적으로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앞서 음식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음식료 쪽에서는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은 중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쪽은 오리온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뭐 미국이나 유럽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삼양식품, 농심 이런 종목도 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온 쪽이 최근에 이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전 사업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판가 인상 효과 이 온기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올해이기 때문에 오리온 쪽이 중국 쪽에서 리오프닝 쪽에서는 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쭉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종목을 하루에 다 살 필요는 없어요.
관심 종목에 딱 등록을 해놨다가 앞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많이 빠질 때 그때 1월달, 2월달 중에 모았다가 3월달, 4월달 중에 팔자 하는 이런 전략으로 임해보자.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단기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오늘 사서 내일 판다든지 이번 주에 사서 다음 주에 파는 게 아니라 한 두어 달 동안 좀 싸게 샀다가 앞으로 그 두어 달 동안 또 팔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팔아가는 전략으로 임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단기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좀 두세 달 중기적인, 정도? 네,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 세네 달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이슈별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지금이 정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 소망 얘기를 할 때 저는 꼭 앞에서도 이제 원금 회복하십시오라고 원금 회복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작년에 진짜 징글징글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징글징글했는데 올해는 진짜 그 시청하시는 시청자 모든 분들 꼭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금은 결국 이거예요. 제 마음속의 고점. 그리고 한 번이라도 찍어봤었던 계좌 고점이 원금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은 올해 꼭 회복하는 진짜 기분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월간 서울경제를 통해서 함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뭐 화이팅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웠던 시작을 뒤로하고 새천년, 새 한 해가 밝았습니다. 개묘년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역시나 좀 녹록치 않은 시장 전망 예견되어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희 월간 서울경제가 그 기회에 함께 찾아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부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